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9월 1차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9월 1일 무슨 일이 있었나. 오늘은 1939년으로 갑니다. 1939년 유럽으로 갑니다. 독일과 폴란드로 가겠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오늘이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이 시작한 날입니다. 2차 대전의 첫 포성이 울린 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일과 폴란드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일과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어떤 인연을 갖고 있느냐.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지 같은 악연입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무려 100년이 넘게 123년간 독일의 그 지배를 받다가 1차 대전에서 독일 제국이 패하잖아요. 그래서 독립을 하는 그런 당시에는 신생 독립국이었습니다. 폴란드만큼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힘겨운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한테만 쥐어터진 게 아니라 뭐 소련한테도 맞고 뭐 여러 가지 뭐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폴란드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자, 어쨌든 123년 만에 신생 독립국이 된 폴란드와 독일은 부득이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죠. 그래서 2차 대전 직전까지, 그러니까 나치가 지배하는 독일하고도 계속 잦은 국경 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그냥 간략하게 지도를 하나 그려놨는데, 자, 독일이 갈라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동독, 서독 이렇게 해서 분단 국가가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독일은 분단 국가의 경험을 그 이전에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땅이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체제가 다른 분단이 아니라 국토가 갈라져 버리는 이런 경험을 1차 대전 후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승전국들이 독일에 힘 빼놓으려고, 이 저놈 새끼들 자꾸 힘 세지면 자꾸 문제 일으키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요런 형태예요. 여기가 이제 바다고, 발트해라는 바다고, 독일이 있고 폴란드가 있고, 폴란드가 그러니까 독일 사이를 이렇게 끼어들어서 그 신생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땅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단치라는 그 도시가 하나가 있는데, 이 도시는 약간 자유시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폴란드인들이 서로 뒤섞여서 아주 자유롭게 어느 나라인지도 잘 헷갈릴 정도로 생활을 한다 해서 이런 데를 이제 대개 보면 이제 자유시라고 하는데, 이 단치를 우리 배 타고 쭉 와가지고 빵 하고 한포 사격을 한 게 9월 1일입니다. 독일로서는 그랬겠죠. 명분은 우리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이게 딱 쪼개져 있으니까 육로가 연결이 돼야 돼서 이 단치 여기를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독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폴란드 국경이 이렇게 돼야 독일이 하나의 국가로서 운영하기 편하게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건데, 여기가 이제 폴란드 국경이 이렇게 막아버린 거고, 여기에 단치라는 도시가 있었다. 당시에 그 지리적 배경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나치는 이 유발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기 직전에도 1차 대전 때 독일이 패하면서 빼앗겼던, 또는 연합국들에 의해서 막 이렇게 갈라지고 내어줬던 땅들을 거의 불법적으로 막 다시 되찾아옵니다. 국권이나 국토를 회복하는 거를 이 나치가 가장 최일선으로 내세운 정책입니다. 그래서 뭐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데를 강제로 병합해서 괴뢰 정권을 만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가 사실 이걸 제어해 줘야 되는데, 당시 영국과 프랑스의 분위기는 아무래도 이제 전쟁을 다시 하기 싫은 거야. 1차 대전 끝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또 큰 전쟁을 해야 돼? 라는 것과 국내 분위기가 또 이제 반전 분위기가 워낙 팽배해 있어서 그냥 뭐 슬쩍 눈을 감는다고나 할까요? 그냥 달래구만 있었어요. 이렇게 달래구만. 그러던 와중에 2차 대전이 터져버린 겁니다. 이 9월 1일 날 발생한 나치의 폴란드 침공, 엄밀히 말해서 독일의 폴란드 침공이라기보다는 나치의 폴란드 침공으로 불리우기를 오히려 독일 사람이라면 더
뭐라고 할까,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독일이 침공을 해서 한 달 조금 넘게 싸웁니다, 폴란드하고. 근데 이때 폴란드 국민의 20%가 사망을 합니다. 학살 사건도 있었고, 전투에서 돌아오신 분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국민의 20%가 사망한다는 거는 참 큰 그 비극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독일은 당시에 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야 됐었느냐? 내부 사정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히틀러가 호전적이라, 나치가 쌈을 좋아해서 그게 아닙니다. 일단 나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독일은 딴 건 안 하고 군비 확충만 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히틀러는 언젠가는 1차 대전 이전에 그 독일 제국의 땅을 되찾겠다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캐치프레이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를 확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바닥이 나요. 거의 파산 상태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국토를 회복도 하기 전에 이 나치 정권이 몰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 불만이 아주 충만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부적 불만을 외부로 돌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전쟁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2차 대전 중에 독일은 점령을 하잖아요. 점령국에 들어가면 일바로 그 점령국의 중앙은행부터 턴댑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금괴를 베를린으로 계속 운송을 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독일이 일으킨 이 폴란드 전쟁의 이 시작, 자작극이 또 존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아고나 삽시다에서도 얘기했던 뭐 월남전의 통킹만 사건을 자작한 미국도 있고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이 지구상의 전쟁에는 자작극이 참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 중에 아주 또 대표적인 자작극이 이 독일의 자작극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전쟁을 일으키기 하루 전날인 8월 31일 날 밤에 폴란드 국경 도시인 이 글라이비츠라는 곳에, 그 글라이비츠라는 도시에 있는 한 방송국에 그러니까 폴란드와 독일의 국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클라이비치는 이 폴란드 군인들의 소수 폴란드 병사들이 무장 난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방송사를 때려잡고 방송사를 막 이제 저기를 하고 제어를 하고 방송을 하나 합니다. 폴란드 군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독일에 대한 전쟁 선언문을 여기서 낭독을 합니다. 선전포고를 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빠져나가는데 이게 이제 자작극인 거죠. 폴란드 군인들이 아니고 폴란드 군복으로 위장을 한 독일 군들의 소행이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집니다. 그래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이 2차 대전의 첫 번째 총성도조차 독일에 의해서 자작된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 방송국을 점거해서 폴란드 군인들이 전쟁을 선언한 거를 빌미로 해서 그 다음날 아까 말씀드렸던 단치에다가 포격을 하고 전면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탱크를 앞세워서. 그래서 폴란드가 한 달 만에 인구의 20%를 잃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고, 심지어 전쟁이 거의 끝나고 나서 독일한테 이제 거의 다 패망을 하고 나서는 이 폴란드 이쪽이 소련이거든요. 당시 소련, 러시아인데 또 얘들이 쳐들어옵니다. 독일이 자기는 연합국이기 때문에 독일이랑 싸워야 된다고. 그래서 폴란드가 서쪽에서는 독일, 동쪽에서는 소련의 침공을 받으면서 아주 나라가 거덜이 나죠. 아주 불행한 현대사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독일과 폴란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년이 넘게 주종 관계에 식민지와 식민지 관계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독일에는 많은 폴란드계 국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독일 사람인데 이름에 무슨 스키 뭐 이렇게 끝나면 이거 다 폴란드 쪽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특히 폴란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폴란드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축구 선수가 많은데, 여러분 독일 국가대표인 클로제라는 사람 기억할 겁니다. 헤딩 막 잘하는
헤딩 겁나 잘하네. 헤딩으로만 막 월드컵에서 7골 8골 넣어버리고 골 세레모니는 덤블링하는 그 클로제도 폴란드 사람입니다. 원래는 엄마는 폴란드의 핸드볼 국가대표였고 아버지는 축구 선수였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공산화 시절에 이쪽 독일로 이주를 했던, 어쨌든 이민을 해서 독일 국적을 얻어서 독일 국가대표로 여기다가 독일 국기를 달고 축구를 하죠. 그리고 그 유로 대회에서 상당히 화제에 올랐던 적이 있는데, 포돌스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윙어로 뛰는. 이 포돌스키도 부모가 다 폴란드 사람입니다. 근데 클로제하고 비슷한 경로를 통해서 독일로 넘어와서 독일의 국적을 취득하고 독일 대표로 뛰는데, 그 유로 대회에서 그런 적이 있었죠. 폴란드하고 붙었는데 독일이 2대0으로 이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골을 다 이 포돌스키가 득점을 하죠. 그랬는데 포돌스키가 세레모니를 하지 않습니다. 모국이기 때문에. 비단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떤 그 접점이 없어서 잘은 모르고 있지만, 독일 내에서는 지금도 상당히 많은 수의 폴란드계 그 이주민들이, 폴란드 국민이 독일인으로 살면서 한때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민족적인 그 차별을 좀 받기도 했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잘들 살고 계실 겁니다. 자, 다시 2차 대전 얘기로 돌아가면, 자, 우리가 흔히 2차 대전을 얘기할 때 단순하게 나치 정권의 호전적인, 뭐 히틀러가 미쳐버려서 이런 1차원적인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사실 2차 대전의 발발은 국제 간의, 그러니까 그 서유럽 국가들 간의 어떤 패권 다툼입니다.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런 말씀 학교 다닐 때 들어본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삼국 동맹과 삼국 연합. 이 삼국 동맹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 삼국 연합은 영국, 프랑스, 미국. 나중에 이제 여기 러시아, 중국 다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자, 딱 보면 어떤 차이를 느끼십니까?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 당시의 제국주의 선진국들입니다. 제국주의 선두주자들. 선진국은 좀 마땅치가 않고, 제국주의의 선두주자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제국주의의 후발주자들입니다. 후발주자들이 보기에 이 선두주자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막 거의 다 먹었어. 해가 안 져. 근데 뒤쫓아와가지고 지들도 뭐 좀 가져가려고, 제국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식민지 개발하고 뭘 좀 가져가려고 하니까 얘들이 이미 다 차지하고 있네. 이런, 야 좀 내놔, 이러다가 전쟁이 터진 거. 사실상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게 2차 대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9월 1일 방송은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쏜 첫 포성이 2차 대전의 발발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방송을 좀 이렇게 빨리빨리 끝냅니다. 시청자분들의 그 의견들이, 모니터 의견들이 좀 있어서 한 5분 정도 더 빨리 끝내도록 하고, 잠시 후에 이어서는 9월 2일차 우리 독립투사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